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PPT 장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소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ETF로 만드는 두 번째 월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해요. 네, 저는, 일단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여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일단 뭐든지 이제 뭐 재테크 할 만한 게 있다 하면, 먼저 한번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전형으로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 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근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현실 속에서 투자를 하면서 진짜 돈이 되는 그런 노하우들을 나름 이제 가지고는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그 ETF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ETF 투자로 저희가 이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다른 제2의 월급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또 내지는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마음 편한 투자라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주식 비슷한 ETF 투자를 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그 어떤 주식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공부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 이제 차트 같은 것도 뭐 나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차트 볼 줄 몰라요. 아예 차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걸로도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제 원칙이 있고, 그거를 떻게 하면 좀 시스템화 할 수 있나. 왜냐하면 저는 직장맘이기 때문에 별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가급적이면 다른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이제 관심을 더 쏟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한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나름 시간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적게 들이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ETF 투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일단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SA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절세 계좌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의 계좌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ETF도 별도로 그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서 이 해외 직접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달러를 RP에 넣어놓고, 이것도 이제 R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장기 채권인데, 일단 RP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자가 생겨요. 달러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제 여기서 이자가 쌓이고, 이걸 다시 해외 ETF를 샀다가 그다음에 뭐 ETF가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걔를 팔고 다시 달러 RP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많이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이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앞부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저의 계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ETF 투자를 하는 건데, 이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의 퇴직연금이에요. 사실 제가 3년 전만 해도 퇴직연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퇴직연금에다가 저희 퇴직금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원금 잃기 싫어, 그냥 예금에 넣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예금에 넣었다가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어, 퇴직금을 받더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이제 퇴직을 하면 이걸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ETF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ETF를 한 주씩, 한 주씩 사본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저희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그냥 한 주 샀어요. 매일 한 주씩 사면서 이게 원래 ETF가 이렇게 만 원대 그렇거든요. 만 원, 뭐 이렇게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그냥 점심값 조금 더 비싼 거 먹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면서 이제 모았는데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요 정도 이제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거 보시면 요거는 저희 그 ISA 계좌예요. 네, ISA 계좌가 어, 매년 2천만 원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계좌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이건 지금 8천만 원 넣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넣고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익이 한 4,5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한 50% 조금 넘게 수익률이 있는 거죠. 8천 넣어서 4,500 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총 평가 금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더 넣은 건 없지만 이제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 계좌예요. 그 이제 아이 명의로 ETF를 사놓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제 팔았어요. 네, 이거를 이제 가져가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단 아이가 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득이 없으면 이제 부양가족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해외 ETF,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그 비과세도 받기 위해서 일단 그 범위 안에 포함된 범위에서 그냥 이거 매도를 해서 일단 수익을 가져갔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 수익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주식이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면 다시 이제 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해외 계좌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재 경제 상황 보시면 이거는 이제 미국 위쪽의 그래프는 미국의 그 통화량이고요. 아래쪽은 한국의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이라고 하면 시중에 우리가 이제 유통되고 있는 돈이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이제 돈의 총 양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당장 현금으로 가능한 그런 통화와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통화를 만든 그 합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건데 많이 풀렸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많다라는 거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이제 1959년부터 계속 이제 늘어나요.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죠. 계속 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2024년에 이제 약간 이제 떨어진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금 5월 정도 보시면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연평균 6에서 7%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10년 대비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10년 대비 반토막 났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돈이. 네. 근데 이 그래프 추이로 보면 그 미래에도 지금의 돈이 반토막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76%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7% 정도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달러를 쓰고 있고 우리는 이제 원화를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 대 원화 가치를 보면 다른 나라보다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요새 지금 환율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하면서 이제 약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좀 다른 통화 대비 약해지는 정책을 좀 펼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달러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도 우리 원은 또 하락이 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원화인데 그게 바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결국 우리는 리스크를 안 쏘는 거야. 현금 리스크. 가지고 있으면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지금 또 우리 이제 직장인들 뭐 1년에 연봉 한 3% 정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 3% 정도 오르고 있지만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는 4%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되냐면 1.2% 정도 이상은 올려 받아야지 우리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7%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그냥 진짜 바로 손해인 거죠. 또 보시면 이제 10, 15 부동산 대책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7.2% 이상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방법인 부동산 투자도 사실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서울하고 경기도 12개 지역 모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좀 이렇게 돼서 좀 거래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 집을 살려면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받아서 많이 사서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좀 투자를 해서 돈을 지금 많이 불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대출,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또 좋은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그 사이에 좀 빨리 늘려서 부동산, 좋은 어떤 틈새 시장, 내지는 좋은 타이밍에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이제 주식시장은 좋아요. 왜냐? 일단 시중에 돈이 많아요. 많이 풀려서. 시중에 돈이 많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 이제 부동산은 조금 이제 일부러 이제 정책을 그렇게 한 거죠,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얘기했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국장 복귀는 지능순으로 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많이 이제 코스피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외로 경기 침체 얘기를 하지만 예상외로 이제 그 기업도 실적이 좋아요. AI 쪽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좀 뭐 관세 이런 것도 불안하고 그런데 의외로 또 뭐 관세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좀 저희가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은 그쪽에 이제 S&P 500이라는 그런 지수도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기존엔 뭐 6,200에서 6,800 간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뭐 몬트리올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도 7,000 갈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뭐 한편으로는 거불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금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사기 위해서 금도 많이 사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7% 이상 되는 또 다른 방법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좋은 자산을 일단 먼저 찾아야 해요. 좋은 자산.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묻어놔야지. 이제는 투자를 해야지.
이런 건데, 좋은 자산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 강남 아파트, 강남 아파트 있으면 좋잖아요. 네? 또 세계적으로도 뉴욕 부동산 알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일종의 이제 디지털 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좋은 주식 이런 거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요?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은 힌트는 그래프. 네. 정답은 우상향 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금도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요건 강남 아파트 그래프인데 강남 아파트도 계속 오르고 있죠. 요거는 비트코인인데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저는 또 미국의 S&P 500하고 나스닥 1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미국의 S&P 500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파란색의 SPY라는 그 S&P 500의 한 ETF의 종목인데 이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의 300기업 500개의 주가를 주가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뭔가 이렇게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 지수를 보면 미국의 경제 주식 상황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그 지표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지수를 쫓아가는 그런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의 이 그래프는 나스닥 100이라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어, 금융업을 제외한 나머지 뭐 기술 기업 위주로 이제 100, 500, 저기 1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이 지수거든요. 이 지수도 보시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를 쫓아가는 ETF, 요거 어떨까? 요거 두 개를, 요런 거를 이제 사놓으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30년 기준으로 S&P 500은 10%, 나스닥은 이제 QQQ라는 종목이 있어요. ETF가. 그거는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22년도 약간 떨어졌는데, 그때 샀으면 더 많은 수익률이 또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7% 이상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이제 미국의 지수가 계속 상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애플을 보시면 이 애플 주식 우리가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계속 발행 주식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이게 주식 수도 발행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고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주식수를 어쨌든 그 줄이는 작업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건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의 어떤 좋은 자산의 요건은 희소성이 있는 거거든요. 금도 사실 한정돼 있고 네, 강남 아파트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그 애플 이런 회사들의 주식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참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을 보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미국은 은퇴자가 일단 부자가 많대요. 연금 부자. 연금을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노년에 그냥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제 퇴직연금에서 나온 그런 이제 뭐 배당금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은 이제 한 연 2%대 정도의 그 수익률이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8, 9%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저도 퇴직연금에 이거는 노후자금이니까 원금을 잃으면 안 돼. 그런 생각에 그냥 그 안에 있는 예금에 넣어놓고 2%대 그냥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영국은 어쨌든 8, 9% 정도 계속 이제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2%와 9%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중에 이제 생기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매월 50만 원씩
25년 동안 이제 퇴직연금 그런 거 잠그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부었어요. 계속 부었을 때 매년 2% 정도의 어떤 그 이자율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25년 후에는 한 2억 정도 되는 돈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한국 사람의 예인 거죠, 2%니까. 근데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9%니까 나중에 받아보면 와, 지금 한 5억 6천? 그 정도 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매년 그냥 50만 원 똑같이 주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많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차이의 결과가. 그러면 정말 이거 1%, 2%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아시죠? 오렌 버핏 아저씨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재산의 90% 이상은 50세 이후에 만들었다. 소년부터 만든 게 아니라 50세 이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비법은 자산 배분 전략도 있었고, 복리라는 걸 이용을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 거예요. 처음에 얼마 안 된 돈이 50세 이후에 대부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복리가 어떤 건지 한번 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칠이 법칙이라고 있어요. 칠이 법칙. 칠이 법칙이 뭐냐면 어, 원금이 두 배 되는 시간과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법칙이고요. 이게 어떤 수익률로 몇 년이 걸려야 7위가 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곱하면 70이가 나오면 되는 숫자거든요. 이거를 구했을 때 만약에 내가 매년 6%대 연수익률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은 12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매년 14% 정도 수익이 있다면 5년이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 수익률로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이제 1억을 가지고 매년 14% 정도 수익률을 이제 얻을 수 있었다면 30년 후에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이 30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시간이잖아요. 예. 네, 이 30년을 정의를 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회초년생 30살이에요. 30살일 때 퇴직할 시간이 한 60세라고 보고 그걸 이제 30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냥 아예 정말 이제 회사에 20대에 들어가서 바짝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걔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 수익이 되는 어떤 그런 거에 그냥 넣어놓긴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60세에 봤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얼마가 됐냐? 나중에 55억이 됐어요. 이게 현실적이에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모아요? 1억을 30살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5년, 5년을 줄여봤어요. 네, 35살 정도에 내가 1억을 가지고 14% 되는 수익률로 그냥 넣어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27억 6천. 네. 노후 대비 되겠죠. 둘다 노후 대비는 될 거 아니에요. 27억이면 지금 기준으로. 네. 근데 보세요. 그 5년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 보면 아 정말 하루라도 빨리 넣어놔야겠다. 하루라도.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아까 보면 이율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과 이율이 빚어낸 어떤 결과가 복리의 마법인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원금인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 이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세금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로 했을 경우인데요. 일반 계좌에 이제 수익이 150만 원 났고 절세 계좌의 수익이 270만 원. 이제 절세 계좌가 이제 훨씬 더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일반 계좌는 이제 세금을 매겨요. 우리가 파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30만 원이 나갔어요. 150만 원 수익이 있었는데. 근데 절세 계좌 같은 경우는 세금이 당장 나가잖아요. 얘는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정말 또 30만 원이 얘는 이제 절세 계좌에 들어가면 그게 또 하나의 또 이렇게 굴러가는 그러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일반 계좌에는 그게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제 나중에 되면 이게 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는 절세 계좌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절세 계좌가 뭐가 있는지 보면 이제 IRP나 이건 이제 퇴직연금,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라든지 ISA 이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셋 중에 어떤 걸 할까?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IRP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나 몇 년 후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우선 좋은 게 뭐냐면 다 세 가지 공통된 거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고 또 내지는 좀, 어, 세금을 나중에 내서 좀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IRP 같은 경우는 진짜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연금저축까지 같이 한다면 300만 원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 그래서 둘이 합해서 90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번 연도에 이제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어놨다. 그러면 연말정산 받을 때 요 세액공제를 이제 13.2%에서 16.5% 정도 받으신데 이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1월에, 다음 연도 1월에 최대 148만 원 그냥 돈으로 들어와요. 내가 600만 원 넣어놨는데 148만 원이 그냥 들어오거든요. 들어온다는 거니까 세액공제니까 연말 정산 했을 때 어떤 내가 1년 동안 낸 세금이 이제 그만큼 차감이 되는 건데 어떤 이유보다도 되게 높은 거죠. 148만 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제 이렇게 세액공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필수인 거죠. 그래서 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ETF로 불릴 수가 있어요. ETF로 계속 이제 풀려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어, 연금저축이 좋은 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 넣어놓으면 아, 너무 많이 돈이 묶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만약에 연금저축은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통장을 세액공제를 받고 다른 통장 받지 않았었으면 어, 세액공제 받지 않는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ETF를 불면 걔는 당장 이제 세금이 뭐 팔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제 계속 뚫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유리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ISA는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점이 좋냐면요. 3년 이상 일단 유지를 해야 되는데 3년 최소 3년인데 내가 이건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나는 잠깐 어떤 집을 살 거야. 약간 어떤 잠깐 놓고 빼는 그런 돈 이제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ISA 넣어놓으면 이제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해지하는 시점에 내가 손해난 것과 이익 난 것을 합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리과세 9.9%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중간에 원금이 좀 다른 데 사용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원금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 안에서 최대한 불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원금만 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불려서 나온 수익으로 계속 이제 불릴 수가 있어요. 해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얘를 나중에 만약에 5년 정도 해서 해지를 했을 때 이걸 다시 연금저축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때 또 한번 그, 그 이제 세대를 또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이렇게 묵혀두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시간을 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김선생님, 초과수익 비과세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은 여기 세 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뭐다 볼까 배당금이라는 이자 수익이 좀 많아지면 연 한 2천만 원 정도 많아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건강보험 같은 것도 많이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세금을 그 자기 어떤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에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내게 되는데, 얘네들은 그 거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얘도 이제 일단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자랑 배당 소득만 다 조정을 하면 돼요.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뭐 1억이면, 이거 뭐 얼마나 늘어날까 뭐 하는데, 요거 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많이 늘릴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SA를 자극적이면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저는 이제 ETF를 권해드리거든요. 왜 ETF를 해야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해야 하나. 자, 또 이번에 워렌 버핏 아저씨가 나왔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네, 너무 유명한 얘기죠. 모든 자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해요. S&P 500 인덱스 펀드가 그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그 ETF랑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분이 이제 요거를 좋아하시나? 아까 봤었죠. 그래프 보면 되게 우상향 계속 되고 있는 거. 우상향 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이제 자산은 늘어나고 유지할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ETF는 어떤 사람이 하면 좋냐면요. 나는 지금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바빠. 애도 키워야 되고, 그 주식 공부를 따로 할 틈이 없어. 이런 분도 좋고. 물론 이제 주식 공부를 따로 하면 더 좋은 종목, 더 높은 수익률 종목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또 ETF보다 더 좋은 수익, 아까 뭐 10%, 15% 정도 있고 더 높거나 더 낮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좋은 수익 내기 어려워. 나는 좀 마이너스도 많고 그래. 그러신 분, 네. ETF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 리밸런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균형을 다시 맞춘다 그런 의미인데 만약에 내가 주식에 70% 가지고 있고 채권에 30% 가지고 있겠어라고 이제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 전체 그 자산에서 주식이 한 80% 되고 채권이 20% 됐을 때 이거는 비율을 또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 팔아서 채권을 사면 70대 30 이렇게 이제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뭐 이렇게 내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겠어라는 거를 ETF 자체 안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 거를 얘는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ETF가 그럼 뭐예요? ETF는 주식 바구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과일 바구니 안에 과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과일 대신 주식 그 기업에 있는 주식 종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담아져 있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예요. 그래서 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이런 우리 많이 들어본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다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ETF가. 어떤 종류가 있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그냥 회사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채권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금, 구리, 원유 이런 원자재도 있고, 또 이거를 또 별도로 어떤 테마형, 그러니까 별도 산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삼성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회사 그룹 이렇게 묶어놓은 상품도 있고, 또 만약에 이제 어떤 지수가 1일 올라가면 2배 올라가게, 2가 나오게 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 또 3이 나오게 하는 상품도 있고요. 또 반대로 1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런 상품도 있어요. 이게 지금 종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많다.
이런 또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혼합된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고요. 이제 비교적 안전해요. 여러 기업,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본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싶고 애플도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 하나 사놓으면 나 자동으로 이제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100개를 가지고 있고 S&P 500을 사면 500개 기업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업 하나가 망했어요. 주식 같으면 상폐당하잖아요. 근데 얘는 얘가 하나 없어져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나머지 기업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하고 또 이 100개 기업도 매년 이 사람들이 우량한 기업 위주로 요거를 이렇게 뿌려요. 좀 기업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이제 빼요. 알아서. 빼고 좀 좋다 하면 포함시키고. 그래서 이건 알아서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 가장 싼 ETF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원, 5,000원도 안 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상장 같은 경우도 2,000원도 안 되는 그런 주식이 있어요. 우리가 10,000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으로도 한 주, 두 주 사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플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애플 한 주를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원화로 봤을 때 한 30만 원대, 아마존도 30만 원대, 몇십만 원 되거든요. 이런 거 한 주 사면,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산다. 그럼 한 두 주 살 수 있잖아요. 애플 같은 건. 근데 만약에, 여기 미국 S&P 500을 산다. 우리가 한국에 상장된 S&P 500을 산다 그러면 한 주에 3만 원 안 주고 끝나요.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한 33주? 이 정도까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은 돈으로 많은 여러 가지 기업을 한꺼번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떻게 사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네.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낫나요? 국내 상장 있는 걸 한 게 낫나요? 네. 여기 봤을 때, 이 QQQ라는 게 이제 나스닥 100에 대한 그 어떤 ETF 종목이에요. 미국에 직접 상장돼 있는. 근데 이거랑 여기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같은 상품인데, 이건 그냥 한국에다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로열티를 내는 거죠. 미국에. 같은 상품인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단 미국 ETF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이기 때문에 달러로 사야 돼요. 달러로 환전을 하는 게 필요하고, 네, 이거는 이제 뭐, 그, 증권사에서 우리가 그냥 원화로 사도 알아서 달러로 환전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환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미국 증시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시간, 밤에 이게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손익통산,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을 합해가지고 계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 추가된 수익은 이제 22% 이제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또 자기가 신고를 해야 돼요. 어, 어, 국세청에다가 이거 신고하는 그런 게 있고요. 국내 상장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고 아까처럼 뭐 만 원대에서 3만 원대 네, 그 정도로 이제 금액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증시시장 살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뭐 세금이 일단 뭐 있다라고 하지만 절세 계좌로 일단 투자하면 과세 이연된다. 과세 이연은 나중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샀다 팔았다 할 수 해도 세금이 나가지 않고 나중에 내가 연금 타는 시점에 그때 이제 세금을 내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저씨도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이제 짐 로저스 분이시거든요. 네. 이분도 상장지수 펀드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나무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략과 저축은 이제 다들 잘 하시니까, 이게 이제 기반에서 어떤, 어, 공자돈을 마련을 해서, 이제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고, 또 이 안에서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이제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이런 것도 만들어서 투자하고, 일반 계좌로도 투자를 하는데, ETF를 가지고 금도 사고, 네, 이거는 뭐 실물 금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ETF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채권도 살 수 있고, 달러도 살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네, 마련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를 꾸준히, 꾸준히 이제 적립하는 식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 10월 28일 화요일에 그 가끔 유튜브 라이브